하늘이 터졌다. 그 밤은 정말로 이상했다. 한쪽에선 별이 쏟아졌고 다른 한쪽엔 달이 터질 듯이 부풀어 있었다. 이건 누가 시킨다고 되는 조합이 아니다. 일서무와 슈퍼문이 같은 하늘에 동시에 나타난다는 건 천문학적으로도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했다. 근데 그 기적이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 나라에서 일어난 걸까? 달동별은 과거의 파편이라 불린다. 짧지만 반하게 빛나고 사라진다. 달은 민심의 거울이다. 작을수록 감춰지고 클수록 모든 걸 드러낸다. 그날 밤, 하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던졌다. 하나는 끝, 하나는 시작. 지금 정치권을 지배하던 이름들. 그중 몇몇은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할 이름은 어쩌면 지금 국민이 전혀 예상 못하고 있는 조연한 그림자일 수도 있다. 하늘은 이미 판을 갈아엎었다. 남은 건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다. 최근 내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난타이 해구에서의 대지진 발생 시점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실제로 일어난다면 일본의 광범위한 지역이 침수되거나 지형 자체가 변형되는 사태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정보다. 이 여파는 바다를 사이에 둔 한국에도 고스란히 전해질 가능성이 크다. 해안 진동과 해일 충격이 한반도 남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 재난 이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중심적인 위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금은 단순한 공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계획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재난 이후의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일본 내 각종 매체에서는 2025년 9월을 기점으로 동아시아 전체에 거대한 지각 변화가 닥칠 것이라는 예언이 쏟아지고 있다. 핵심은 일본 남부 태평양 아래에 자리한 난카이 해구에서의 대지진 가능성이다. 약 100에서 150년 주기로 발생하는 이 지진은 역사적으로도 반복되어 왔으며 이번에도 그 주기에 근접해 있다는 주장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충격이 일본 열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국 남서부 지역까지 강력한 쓰나미와 지각 진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일부 예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상상이나 음모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선조들이 전해준 징조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 다룰 두 가지 사례는 특히 흥미롭다. 첫 번째는 1975년 기가노 대승이라는 인물이 우주 존재로부터 받은 메시지로 알려진 예언. 두 번째는 만화가 타츠키 요코가 내가 본 미래라는 작품에서 언급한 2025년 게재한 시나리오다. 이 두 이야기 모두 단지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의 미래 흐름까지도 암시하고 있어 더욱 이목을 끈다. 얼핏 들으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몇 가지 예측이 이미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출처에서 전해지는 중요하고도 이미 심전한 예언들을 종합해 앞으로 한국과 세계가 맞이할지도 모를 미래의 풍경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정치, 경제, 예교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내며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도록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75년 7월 22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 시로시마현의 몇 달 전에서 수행 중이던 한 승려, 기다노 대순. 그날 밤 그는 알 수 없는 낯선 소리에 잠에서 깨어 창밖을 내다보게 되는데 달빛 아래에 기묘한 형태의 비행물체가 서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합니다. 둥근 적시 모양의 두 물체는 인근 산기슭에 조용히 착륙했고 이어 몇 명의 존재들이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개신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마치 전화기를 통해 말하는 듯한 선명한 일본어로 우리는 신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다만 우주에서 온 존재들이다. 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며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단순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 인류 문명에 대한 정보에 가까웠습니다. 우선 지구의 자기장이 이미 불안정 상태에 접어들었고 공전 궤도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구 자전축의 각도가 변하면서 거대한 지각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바다 밑에 숨겨져 있던 땅이 수면 위로 솟아오르고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던 섬들은 물속으로 가라앉아 사라질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의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질 것이다. 그들의 예언은 특히 일본 열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축이 지울게 되면 일본 내곽의 지진 활동 지대가 넓어지며 시코쿠와 큐슈를 거쳐 야마구치와 혼슈 서부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서부는 지각이 융지하고 동부는 가라앉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발언은 인구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단 20만 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현재 일본 인구가 약 1억 3천만 명임을 감안하면 이는 절대 다수의 인구가 사라지고 일부만 생존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유주인들의 메시지는 뜻밖의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425만 명이 구원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미래의 지구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단순한 전설이나 미신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도 구체적인 이 메시지들은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불안정성과 맞물려 묘한 현실감을 더합니다. 허무맹랑하다고 넘기기엔 예언이 이미 닿아있는 현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생깁니다. 우주인의 예언 속에서 한국은 가장 많은 생존자를 배출하는 나라로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조차도 현재 인구에 비하면 채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예언이 전하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기다노 대승이 불교계의 정식 승려가 아니라 불교 외 종교 요소들이 뒤섞인 신은 종교 집단의 지도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의 증언 자체가 과장되거나 일부 각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에 전해지는 예언 기록 중에는 일본인 20만 명, 한국인 325만 명 생존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오히려 일본의 불리한 내용이 의도적으로 누락된 것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합니다. 즉, 본래의 메시지에서 민감한 부분이 편집되었을 수 있다는 추측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흥미로운 예언 사례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일본 만화가 타츠키 요코의 이야기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는 1975년경부터 자주 기묘한 꿈을 꾸게 되었고 이 꿈들이 단순한 상상이 아닌 예지몽에 가까운 감각이 하는 것을 깨달은 후 꿈의 내용을 하나하나 글과 그림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정리한 꿈 얘기는 훗날 내가 본 미래라는 제목의 만화책으로 출간됩니다. 이 만화에는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수많은 사건들이 예고된 듯한 장면들이 담겨 있었죠. 대표적인 예로는 영국 록밴드 킨의 프레디 머큐리 사망, 일본에서 큰 충격을 안겼던 여성 피살 사건, 가수 오자키 유타카의 사망, 그리고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비극적인 사고 등입니다. 하지만 이 만화는 발간 당시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곧 독자들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내가 본 미래 속의 한 장면이 마치 대지진을 정확히 묘사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에는 붕괴된 도시와 바닷물에 휩쓸리는 사람들, 혼란에 빠진 일본 열도의 이미지가 담겨 있었죠. 이후 책은 다시 주목을 받으며 예언 만화라는 새로운 시선으로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츠키 요코가 단순한 작가가 아니라
꿈을 통해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내가 본 미래가 다시 주목받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초판 표지에 새겨진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게재한 2011년 3월. 이 한 줄은 실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며 당시엔 무심코 넘겼던 이 책의 내용을 다시 들춰보게 만들었습니다. 타츠키 요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6년 3월 11일, 나는 일본의 동쪽 어딘가에서 큰 재해가 발생하고 그 충격으로 내 얼굴이 다치는 꿈을 꾸었다. 이 예지몽이 현실과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놀라운 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995년 1월 2일 또 다른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지의 물의 바이러스가 2020년 무렵 등장해 4월에 정점을 찍고 사라지지만 약 10년 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사람들은 이 내용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과 유행 시기와 연결지으며 또 한 번 그녀의 예언 능력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처럼 잇따라 맞아떨어지는 예측들 덕분에 타츠키 요코는 2021년 10월 새로운 예지몽들을 추가한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을 다시 출간했습니다. 이 개정판은 발매와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그녀의 새로운 예언은 더욱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2021년 7월 그녀는 꿈속에서 일본과 필리핀 사이 먼 바다 밑에서 거대한 해저 분화가 일어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분출은 곧바로 태평양 전역에 걸쳐 대형 파장을 불러왔고 쓰나미는 여러 방향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이 쓰나미의 높이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무려 3배에 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대한 해일로 인해 일부 육지는 물속으로 사라졌고 반대로 어떤 땅은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홍콩에서 시작해 대만, 필리핀까지 끊어진 대지들이 마치 하나의 커다란 대륙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일본은 특히 태평양 쪽 해안의 절반가량 이것엔 해일에 삼켜지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앞서 기가노 대승이 언급한 지각의 용기와 침몰이라는 이언과도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둘 다 지구 자전 측의 변화와 그로 인한 계지각 재편을 공통된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일부 침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점에서 놀라운 이치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타츠키 요코의 예지몽 속에 한국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지만 동일한 시기 태평양 연안에서 대격변이 일어난다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반도 역시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앞서 살펴본 기가노 대승의 예언 속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존자를 배출하는 나라가 되며 새로운 세계의 질서 속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맥락을 함께 고려한다면 비록 위기가 닥친다 하더라도 한국은 그 이후의 시대를 이끌어 갈 중요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재난 이야기를 넘는 의미 있는 통찰을 던져줍니다. 지리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접 국가들이 대재앙의 충격권에 들더라도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는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해안 지각판이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 동남아시아 일대에 예상 밖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주변 해저가 융지하면서 새로운 육지가 드러나거나 반대로 일부 지역이 침수되며 지형이 사라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타츠키 요코가 꿈속에서 목격한 홍콩에서 대만,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대지는 지금 우리가 아는 세계 지도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예지론인지 단순한 상상인지 경제에서는 모호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파격적인 재난 시나리오가 제시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자문하게 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연 갑작스러운 지구적 위기에 충분히 대비되어 있는가? 기후변화와 지진, 화산 활동의 빈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오늘날
국제 정치가 요동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와 한국이 새로운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간 협력 체계, 이기 개인 프로토콜, 선의 시스템의 보궐력은 이언을 믿느냐와 관계없이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는 늘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호기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존재했고 그중 상당수는 결과적으로 빗나갔지만 적돈의 시기만한 사람들은 앞날을 미리 들여다보고자 하는 본능에서 예언에 귀 기울였습니다. 기다노 대승의 메시지는 지구 축의 변화와 함께하는 개변혁과 그 이후에 도래할 새로운 문명을 예고했습니다. 타츠키 요코의 내가 본 미래는 이미 동일본 대지진과 2020년의 바이러스 유행을 암시한 사례로 해자되며 2025년에도 파단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장르에서 출발했지만 하나의 공통된 흐름으로 수련됩니다. 세상이 한번 점렬하게 흔들린 뒤 그 자리에 새로운 질서와 희망의 빛이 서서히 떠오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존재할 가능성 역시 두 예언이 함께 가리키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는 지금 그 미래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예언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반대로 무시하는 것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언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시스템과 정신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만약 2025년 일본에서 거대한 지진이 발생하고 그 여파가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국제 협력 네트워크는 충분히 작동 가능한 상태에 있다. 한 번쯤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인류는 언제나 혼란과 위기의 시기를 지나 다시 성장하고 진보해 왔습니다. 예언이 현실이 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때로 우리 사회가 깊은 성찰을 하고 더 나은 체계를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했습니다. 결국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눈부신 예언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반을 우리가 스스로 다져놓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이야기로 끝날 뿐입니다. 다가올 자연재해나 정치적, 경제적 혼란에 맞서기입니다. 우리는 탄탄한 국가적 체력을 길러야 하며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과 연대의 틀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설령 예언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 준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준비 자체가 우리를 지켜줄 가장 현실적인 예언의 실현일지도 모릅니다. 다가오는 6월, 한반도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이라는 이지의 해에 펼쳐질 수도 있는 개변동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이기 속에서 희망을 준비하는 지혜가 담겨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반도와 세계에 숨겨진 미스터리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